표층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해역, 즉 밀도가 높은 해역을 물어보고 있네요.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해수의 수온이 낮거나 이제 염분이 높은 지역이 밀도가 상승하는 지역이 되겠죠.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를 살펴보면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저위도가 이제 고위도보다 수온이 높고요. 따라서 밀도는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높게 나타나겠죠. 염분 변화에 따른 또 밀도 차이를 살펴보면 강수량과 증발량 차이, 그리고 강물의 유입, 결빙과 해빙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저위도 지방은 저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고압대가 형성되는 중위도 해역 같은 경우는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죠. 그래서 염분이 증가하고 밀도가 높은 해역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극지방에서 결빙이 우세할 때는 염분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가 증가를 하죠. 근데 반면에 해빙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염분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밀도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대륙의 연안의 해수는요, 먼 바다의 해수보다 염분이 낮게 나타나요. 그 이유는 육지에서 하천수가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감소해서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거. 1번,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는 해역. 그쵸? 밀도가 높아지겠네요. 해수의 염분이 감소하는 해역.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겠고요. 3번,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는 해역. 4번, 하천수의 유입이 증가한 해역.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5번, 증발량에 비해 강수량이 많은 해역도 역시 밀도가 감소할 거고요. 정답은 1번. 심층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표층과 수온 약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심층 순환은 해수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침강하고 또 수온 약층 아래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적도액에서 침강한 해수가 극해역에서 용승하여 순환을 이룬다. 극해역에서 침강한 해수가 가라앉아서요. 저위도로 이제 이동하고 나서 온대나 열대 해역에서 천천히 용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표층을 따라서 다시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디귿 적도 해역이 아니라 극해역에서 침강한 해수가 적도 해역에서 용승하여 순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심층 순환의 모형을 나타냈고요. A가 적도 지역이 되는 거고 B가 극지역이 되겠죠. 적도 지역에서 극지역으로 흐르는 표층 해수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가 가열이 되고요. 이제 극지방으로 이제 갈수록 해수가 냉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서서히 침강 가라앉고요. 또 이제 저위도로 이제 이동해서 온대나 열대 해역에서 또 천천히 용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시 표층을 따라서 극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심층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보기에 기억. 표층 해수는 A에서 가열되고 B에서 냉각된다. 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용승을 하게 되는 거고 B에서는 침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는 용승, 그리고 B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니은 B에서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면 침강이 일어난다. 해수의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는요, 해수의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침강이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B에서는요,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질 때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옳지 않은 내용. 디귿. 해수의 유속은 나가 가보다 느리다. 표층 순환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심층 순환은 해수의 밀도 차이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바람에 의한 표층 순환은 유속이 빠르고, 또 심층 순환의 경우 해수의 밀도 차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류의 유속이 매우 느리다라는 거. 그래서 가가 나보다 빠르다.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3번.
해수의 심층 순환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고요. 종이컵 바닥 중앙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나서 물을 이제 담은 수조 한쪽의 종이컵을 그림과 같이 바닥에 잠길 정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파란색이나 이제 빨간색 색소를 탄 얼음물이나 혹은 소금물을 천천히 종이컵에 부어주게 되면 얼음물과 소금물은 밀도가 이 수조에 담긴 물보다 크기 때문에 이 구멍을 뚫은 종이컵을 통해서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가라앉은 다음에 퍼지게 되겠죠. 천천히. 그러면 표면에 있는 물이 종이컵 쪽으로 이제 이렇게 물려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얼음물하고 이제 소금물이 가라앉은 거는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얼음물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거고 또 소금물은 주변보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심층 순환의 관계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가라앉은 곳은 고緯도에 이제 침강하는 해역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바닥을 이제 퍼져 나가는 거는 이제 심층 해류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심층 순환의 이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침강 해역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져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고 해저를 따라 심층 해류가 이동하면서 이제 심층 순환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원리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실험 장치가 되는 거죠. 기억. 종이컵의 위치는 해수가 상승하는 곳이 아니라 침강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緯도에 이제 침강 해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이제 니은. 종이컵에 얼음물을 부으면 표면의 물은 종이컵에서 점차 멀어진다. 종이컵 쪽으로 표면에 있는 물들은요,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소금물을 종이컵에 붓는다면 소금물은 수조 바닥으로 밀도 차이에서 천천히 가라앉을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림은 수온 염분도를 표는 해수 A와 B의 수온 염분 밀도를 나타냈고요. 수온 염분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수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표층에서 침강한 후에 심층에서 흐르는 해수는 수온과 염분이 상당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처럼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를 수계라고 해요. 그래서 수계의 수온 염분도를 통해서 수온과 염분을 알면 밀도값을 알게 되는데요. 이 밀도를 통해서 수계의 기원과 수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A 해역은요, 수온이 15도, 그러면 15도 선을 한번 나타내 볼 거고요. 그리고 밀도가 1.0160, 그러면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1.0160. 그래서 이때의 염분은 대략 35 PSU가 되겠네요. 다음 B를 볼까요? B는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온은 A보다 낮고요. 그리고 염분은 A보다 높네요. 그래서 대략 밀도가 1.090하고 1.0280 사이에 있죠. 그럼 대략 1.0285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35, 니은은 1.0285가 된다. 6번. 해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가 만나면 B가 아래로 흐를 것이다. B의 밀도가요, A의 밀도보다 크지요? 그러면 B가 침강을 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A 주변의 해수의 수온이 10도이고 염분이 같으면, 염분은 같은데 수온이 10도가 되면요, 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밀도가 커지겠네요. 그러면 10도가 된 해수가 A 아래로 침강을 하겠죠. 이건 옳지 않은 내용. B의 염분이 34 PSU로 낮아지면 그러면 밀도가 1.0270이 되죠.
그러면 A보다 밀도가 작아진다. 아직까지는 밀도가 A보다는 큰 상태가 되겠네요.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 해수 A, B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로 나타냈고요. A하고 B는 등 밀도선에 놓여 있죠. 그래서 밀도가 같은 해수가 되는 거고, A는 B보다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네요. 그래서 A는 B보다 고온 고염분의 해수이다. 옳은 내용. B의 염분이 증가하면, B의 염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밀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A보다 커진다. 니은도 옳은 내용. 해수 A, B가 만나 섞이면 침강한다. 침강을 한다라는 거는 해수 A, B가 만나면 A, B의 밀도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B를 기준으로 한다면 밀도가 B보다 커지겠죠. A의 밀도가 B보다 크니까. A 입장에서는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온은 A 입장으로 본다면 수온이 올라가는 거고 B는 수온이 내려가겠죠. A가 B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럼 대략 한 이 정도의 밀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A하고 B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침강을 하게 된다. 예, 이것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5번. 대서양의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심이 150에서 5000m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고요. A, B, C, D는 각각 관측점 사이의 구간이래요. A는 150에서 300m까지 구간이고, B는 300에서 800, C는 800에서 2000, 그리고 D가 2000에서 5000m 사이의 구간이 되는 거고요. A 구간과 B 구간의 밀도 변화를 물어보고 있죠. 기억은. 그러면 A 구간은 밀도 변화가 대략, 칸수로 할게요. 너무 숫자가 작아가지고 2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밀도 변화가 1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니은 C 구간의 밀도 변화는 주로 염분 변화로 생긴 것이다. 볼까요? C는 거의 수온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염분이 34.5에서 35 psu로 한 0.5 psu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밀도도 따라서 증가를 했네요. 디귿. D 구간에서 밀도가 거의 일정한 것은 수온과 염분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D 구간 한번 볼까요? D 구간은 어떻게 됐나요? 수온도 내려갔고 염분도 내려갔죠. 그래서 수온과 염분이 동시에 내려갔기 때문에 밀도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림은 칸막이가 있는 수주에 수온이 다른 물을 각각 넣고 칸막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물감을 탄 찬물은요, 아래로 침강하는 모습을, 그리고 따뜻한 물은 위로 상승하는 형태의 그림을 나타낸 거죠. 그럼 가위의 흐름 같은 원리로 발생하는 해류, 즉 침강하는 해류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1번 멕시코 만유, 그리고 3번 북대서양 해류, 4번 북태평양 해류, 5번 남극 수안류. 공통점이 뭔가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표층 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남극 저축류가 돼요. 대서양 심층 순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0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오른쪽에 대서양 수계, 그리고 이제 수온 염분도를 보실 텐데요. 남극 저층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에 대한 염분과 수온, 그리고 밀도가 나와 있죠. 염분은 대서양 심층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가 염분이 가장 낮고요. 수온은 낮은 순서로 본다면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 순서가 되는 거고, 밀도가 중요한데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 순서가 돼요. 남극 저층수가 전 세계에서 해수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남극 저층수 위에 분포를 하게 된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남극 저층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남극 저층수는요, 밀도가 가장 큰 해수라고 했죠. 그래서 겨울에 남극 대륙 주변에 외대래가 있어요. 그 외대래에서 겨울에 해수가 결빙이 될 때 염류가 빠져나오거든요. 이때 해수의 염분이 높아지면서 밀도가 증가해서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해수라는 거. 그리고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북대서양 심층수 아래로 흐르면서 해저를 따라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해수가 돼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반구의 이제 그린란드라는 해역에서 냉각된 표층 해수가 심각에서 형성되고요. 얘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밀도 차이 때문에 남극 저층수하고 중층수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한다라는 거죠. 10번의 기억. 남극 중층수는 남극 저층수 아래로 흐른다. 아니죠. 남극 저층수가 중층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저층수가 더 아래로 흘러야 되겠죠. 니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부근 바다에서 침강한 해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 남극 저층수는 주로 여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철에 결빙이 일어나면서 해수의 염분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해수가 침강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을 나타냈고요. A가 맨 위에 남극 중층수가 되는 거고 C가 가장 아래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기억. A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아니라 남극 중층수. 니은 C는 외대래에서 침강한 해수에 있다. 그렇죠.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주변에 이제 외대래에서 겨울철에 결빙에 의해서 침강한 해수가 되는 거고요. 해수의 밀도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남극 저층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가장 위에는 남극 중층수.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4번. 북대서양 해수의 심층순환을 남북 단면으로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요. A 해역을 보시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는 곳, 즉 북대서양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그린란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 A 해역은 그린란드 부근에 있다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니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온 약층을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심층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수온 약층보다 더 아래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더 아래에서 흐르게 이제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대서양 심층 해수 ABC의 수온 염분도에 나타난 것이다. ABC는 각각 어떤 수계인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시오라겠죠. 오른쪽에서도 이제 본 것처럼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중에 염분이 가장 큰 심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였고요.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그리고 염분이 가장 낮은 해수는 남극 중층수였죠. 또 수온이 가장 낮은 해수는 남극 저층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해수 B가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였어요. 그래서 B, C, A 순서로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충수가 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오른쪽에 비슷한 모형의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심층 순환과 이제 표층 순환이 하나의 컨베이벨트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전 지구를 한번 순환하는데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남극 저층수하고 만나요. 그리고 남극 대륙 주위를 이제 흐르면서 하나는 인도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태평양을 이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인도양과 태평양 쪽으로 이동한 횟수가 이제 북상하면서 점점 이제 수온이 증가하고 매우 느린 속도로 이제 용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용승류에 의해서 이제 표층 해수와 만나서 다시 이제 순환을 하다가 다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이제 큰 순환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기억, 해수는 A와 B에서 용승하고 C에서 침강한다. A, B는 이 그린란드 쪽이 되는 거고요. 북대서양에. 그리고 C는 남극 대륙의 주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모두 침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니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대륙 부근에서 남극 저층수와 만난다. 그렇죠? 그린란드 이제 주변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남극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하고 만나가지고 남극 주위를 흐르면서 하나는 인도양으로 하나는 태평양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고요. 디귿 북태평양의 동쪽 연안에도 침강 해역이 있다. 북태평양 동쪽 연안 오른쪽 그림을 본다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하나는 인도양 두 곳이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북태평양 동쪽 연안에는 침강 해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이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림은 수심이 4000m 해수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수심 4000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북대서양이 북태평양보다 연령이 낮은 까닭은 물어봤는데요. 북대서양은 연령이 뭐 105, 250, 한 305 정도가 되죠. 수심 4000m에서. 그리고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뭐 최소 1375 이상의 4000m에서의 해수의 연령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A 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기 때문이다. 지식적으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A 북대서양의 이제 그린란드 주변 해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다가 남극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남극 주위를 흐르면서 하나는 인도양 쪽으로 또 하나는 태평양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남극 주변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 남극 주변이라는 것은 수심 4000m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표층 해수에서의 용존 산소량이 가장 높을 거예요. 표층에서 녹아 들어간 산소가 침강을 하면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해수에 녹아있던 용존 산소량, 즉 산소가 해수를 빠져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침강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수심 4000m에서의 용존 산소량의 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남극 주변부를 보면 남극 주변부에서 4000m까지 침강하는 해수의 연령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다른 해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디귿 대서양에서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해수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대서양 한번
연안을 볼까요? 대서양 서쪽 연안을 보면 105, 305, 476, 655 수심 4,000m의 해수의 일령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남반구로 갈수록 대서양에서 북반구, 그러니까 대서양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해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에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심층순환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인 기후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번 거의 전 위도에 걸쳐서 그렇죠. 일어나죠. 그래서 전 위도, 전 수심에 걸쳐서 심층순환은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을 시키는 거고요. 3번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그렇죠.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서 위도별 열 수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4번 심층은 용존 산소를 표층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표층에서 풍부한 산소를 심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반면에 심에서의 영양 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 심층수에 포함된 영양 염류를 그렇죠. 표층수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은 4번. 약 17,000년부터 현재까지 그린란드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A기간 기온이 낮아진 까닭을 해수의 밀도 변화와 침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A기간은 약 12,900년 전부터 11,7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이야기하고요. 이때를 우리가 이제 소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빙하기를 영거 드라이 아이스기 빙하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나타나는 원인은요. 약 12,900년 전에 지구가 이제 온난해지면서 이제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서 북대서양에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대서양의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염분이 낮아진다는 것은 해수의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침강하는 정도가 약화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만유가 북상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유럽 지역의 기온이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이제 이를 이제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춥고 건조한 기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